지금부터 마이클 국어 2번 소통하며 듣고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듣는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소리 다른 형식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 행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내용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조별학습할 때 엄마의 상태를, 진우 엄마의 상태를 분석한 거 활동을 1번을 했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을 하는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면, 그럼 이 듣기와 말하기의 특성은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행위다.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다.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내 협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은 이제 잘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잘 들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인가? 그 과정이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필기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요 부분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듣기 과정은 말하기의 목적 구체화하기, 듣는 사람 분석하기, 말할 내용 마련하기, 순서 정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말하기. 요 5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과정, 말하기의 목적 구체화하기. 그럼 말하기의 목적 구체화하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요 부분 알아야 되겠죠? 말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말하는 목적을 정하고, 말하기의 전략을 정합니다. 말하기 상황이란 지금이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장소인가, 어떤 시간인가, 말 듣는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말 듣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야 되고, 말하는 목적은 설득이냐, 친교냐,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말하는 그 목적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기 전략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수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략 부분도 많은 부분이 학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 사람 분석하기 과정입니다. 듣는 사람은 무엇을 분석합니까? 듣는 사람의 나이와 직업, 특성,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것이 듣는 사람들의 월급 수준은 월급여 액수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정도는 반드시 성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여자가 청중들이고 여자 중학생이 청중인데 거기에 남자 군대 얘기를 예를 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듣는 사람을 분석합니다.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 말할 내용을 마련하기. 그래서 앞에 주제와 목적을 정했고 듣는 사람의 특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구입하고 말할 내용을 만들어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써봅니다. 그런 다음에 말할 순서를 정합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말할 순서를 해서 어느 말이 더 앞에 할 건가, 어떤 말을 뒤에 할 건가. 우리가 한번 배웠죠. 글쓰기 할 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수집하는 것 같이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내용을 성장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다양한 보조자료를 일단은 활용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반절지 이용해서 하는 것도 보조자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거 있습니다.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비슷하다. 내 말과 비슷하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는 아니지만 의사선달을 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표현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말의 크기입니다. 속도, 어조, 억양,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30명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성량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해서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것의 목적은, 말하고 듣고의 목적은 두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건데, 말의 크기가 작으면 들리지 않죠. 그러면 또 서로가 질문을 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격이 저런 내성적이에요, 아닙니다. 수업 때 발표가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목소리 키우세요. 그리고 속도, 우리 아이들 자신감이 없으면 나와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속도도 빨리 할 때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빨리 할까요? 상황이 빨리 전개될 때에는 확 빨리 해야 되겠죠. 예를 들 때에도 좀 빨리 하고, 시간이 없을 때 좀 빨리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트는 독특한 억양, 목소리 값을 어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상도 어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경상도 있는 사람들의 이걸 사투리들 중에서도, 경상도 언어도 약간의 사투리가 다 높낮이가 다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독특하게 보여준 이 언어들, 이 어조라고 합니다. 이 어조도 여러분들 잘 연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말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억양, 그죠? 높낮이도 너무 똑같은 톤으로만 얘기하면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 앞에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학생들 용기를 주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나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스스로 하게 하고 선생님이 칭찬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모두가 발표하게 될 텐데 발표할 때 효과적인 말하기의 과정에 따라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에는 동작 몸짓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중을 시킬 수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재밌는 말들을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퀴즈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말하기의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5단계까지는 중요한 거니까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과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말하기 과정을 기획합니다.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존경해야 됩니다. 높임 표현이라는 거겠죠. 맥락, 글의 흐름, 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듣는 이 지식과 감정, 태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말할 때 내용을 준비한다. 말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 말하고 듣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말할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상대방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한번 정했다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독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청자들이 반응이 없으면 중간중간에서 변화도 시켜봐야 됩니다. 임기응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가 처음에는 규칙대로 하지만 이거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중들을 반응을 잘 살펴서 그때그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의 2단원은 보면 이런 토의의 여러 가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함인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끝까지 의논하는 겁니다.
찬반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의할 때의 구성 요소는 사회자, 토의자, 정중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그러면 사회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토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모든 문제 그 토의에 그 토론하게 되는 그 해결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해결 의무,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이러이런 결과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토의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오실 때 그 목적, 토론, 논제를 합니다. 논제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청중, 잘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고 토의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유형, 자, 요거는 필기해 주세요. 유형은 패널 토의, 심포지엄이 있고 뒤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3명에서 6명이 나와서 일방 청중 앞에서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합니다. 패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사 문제, 즉 우리의 지금 현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토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세월호법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심포지엄은 어떤 분야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패널하고 같이 이 패널 간, 즉 그 토의자끼리 의견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포지엄은 이 토의자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죠. 쭉 나와서 일반 청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청중들이 각 토론자들에게 토의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포럼은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토의자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토의 형태입니다. 토의 형태입니다. 토론 반대 의견이 있는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토론처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점점점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토의자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가 있으니까 누가 하느냐 하면 청중이 두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함께 의견을 교환해 가는 겁니다. 청중이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4번째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포럼 형태를 가지고 9시 등교에 대해서 한번 교사 입장인과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탁도의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규칙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학급 토의를 다 할 수 있지만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히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원탁 토의가 되겠습니다. 4가지 토의 형식의 그 절차와 형식과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듣고 말하기 참여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식성이니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절차를 잘 알고 사회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지킨다. 토의 시작 전에 토의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둔다. 토의를 하게 되면 그 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말한다. 참여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질문이 있을 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여기서 예의 바르게라 받아듣다 따져드는 게 아니라 참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예절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여 토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2단원 소통하며 듣고 말하기에 대해 세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잘 듣고 이해하면서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들, 하양유조 학생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국어 이상만이었습니다.